국내에서도 참치 양식의 길이 열렸습니다. 거문도 인근 해상 가두리에서 참다랑어 수정란 대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전남대 통합 양해각서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와 주변 상권 붕괴 등으로 지역민들을 실망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상가나 찜질방 등에서 1,000만 원이 넘는 물품을 훔쳐온 10대가 구속됐습니다. 스마트폰을 주로 훔쳐 액정만 떼서 팔아왔습니다. 이용아 씨 폭행 사건을 계기로 교도소 내 재소자 범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순천 교도소에서도 상해와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15호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전남 동부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밤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전남 남해안에 50에서 10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에서 60mm가 되겠고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 모든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해 서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 파도는 남해 서부 모든 해상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흔히 참치로 알려진 참다랑어, 보통 해외 먼바다에서 잡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거문도 인근 해상 가두리에서 참다랑어 양식을 위한 수정란을 채집하는데 세계에서 2번째로 성공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몸통에 푸른빛을 띤 참다랑어가 해상 가두리 안에서 떼지어 헤엄쳐 다닙니다. 2011년 여수 인근 바다에서 잡은 국내산으로 4년 만에 평균 65kg의 어미로 자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이들 어미 참다랑어에서 건강한 수정란 25만 개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린 참다랑어를 어미까지 키워 산란시킨 건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입니다. 참다랑어 양식 기술은 수정란 생산부터 완전 양식까지 크게 4단계로 나뉘는데 국내에선 그동안 해외에서 이식한 수정란을 키우는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수정란 생산 성공으로 이제 양식만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국내산 양식 참다랑어가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의 일반 어종만 양식하는 것보다는 참다랑어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연산 다랑어류에 대한 어획 규제가 심해지고 국내 연안 양식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가능성이 확인된 참다랑어 양식은 국내 어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여수 경도를 복합리조트 지역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오늘 제출한 청원서에서 여수 경도에 복합리조트가 건설되면 국토 균형 발전은 물론 국민 대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또 여수는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 있는 해양도시로 정부의 관광투자 활성화 대책에 맞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고 신청지 가운데 유일하게 섬 복합리조트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9개 지역 가운데 제안서 심사를 거쳐 복합리조트 사업 대상 지역을 우선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남대와 여수대 통합 양해각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수참여연대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전남대와 여수대가 통합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통합 당시 양해각서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전남대 총장이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존의 여수대에 비해 학생 수는 줄었고 대학 주변의 상권이 무너지는 등 전남대와 여수대의 통합이 지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가나 찜질방 등을 돌며 1,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혐의로 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스마트폰을 주로 노렸는데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액정만 떼어내 팔아치웠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한 10대 청소년이 바닥에 누워 잠든 손님들 주위를 서성거립니다. 경찰에 붙잡힌 16살 장모군은 지난 4월부터 순천 지역 상가나 찜질방 등을 돌며 15차례에 걸쳐 모두 1,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왔습니다. 일 하다가 다시 우리 딸내미한테 전화해봐야 되겠다 하고 보니까 딱 없어졌대요. 아까 어떤 애가 저길로 들어갔다 나가는 걸 봤다고. 훔친 물건 가운데는 주로 스마트폰이 많았는데 장군은 이 스마트폰을 통째로 팔지 않고
액정만 떼어낸 뒤 많게는 10만 원을 받고 중고 매매업자에게 넘겼습니다. 분실 신고가 돼 있어도 거래가 가능하고 고유 번호가 있는 본체와는 달리 추적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실본이어서 걸릴 것 같아서 액정만 분리해서 팔려고 했죠. 피의자의 40% 이상이 10대일 정도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절도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현금화가 쉽다는 점도 청소년들이 쉽게 범죄에 빠져드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거리 곳곳에서 스마트폰 액정을 사들이는 곳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택배를 통해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저희 택배 도착하면요 검사하고 전화 드릴 거예요. 입금해 드리고요. 경찰은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이나 사람들이 많은 다중 이용 시설에서 스마트폰 절도 범죄가 주로 발생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교도소 안에서 이용아 씨가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해 논란이 된 가운데 순천 교도소에서도 상해와 폭행 등 수용자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순천 교도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범죄는 지난 2011년 26건, 2012년 13건, 2013년 20건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도 모두 15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상해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행위 18건, 공무집행 방해 8건 등이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70대 노인이 경찰의 도움으로 40년 만에 실종된 딸을 찾게 됐습니다.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77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71살 정모 씨가 올해 초 국내에 입국해 40년 전 실종된 딸을 찾고 싶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정 씨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정 씨의 딸이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딸 49살 정모 씨는 9살이 되던 지난 1974년 집을 나간 뒤 행방불명된 상태였으며 정 씨는 이르면 올겨울 다시 한국을 찾아 딸을 만날 예정입니다. 순천의 한 초등학생이 야생 진드기에 물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순천시 보건소는 한 10살 어린이가 지난 5일 광양의 할머니 집을 방문한 뒤 고열 증상 등을 보여 혈청 검사를 한 결과 야생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어린이는 지난 11일 1차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전남대 병원으로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았고 증상이 호전돼 지난 18일 퇴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권한을 축소시킨 시행령과 예산 삭감 등으로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선체 인양 작업에서도 배제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침몰해역에 자리 잡은 중국 업체의 11,000톤급 바지선. 지난 19일 공개돼 수중 작업에 배치된 잠수사들의 시연도 이루어졌습니다. 有的潜水员都有20年的潜水的历史。 본격적인 인양에 앞서 해양수산부가 작업 현장을 공개하는 자리에 유가족과 특별조사위원회는 없었습니다. 첫 수중 작업 일정을 통보받지 못한 특조위가 뒤늦게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한 뒤 팽목항을 찾았지만 현장에는 끝내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방문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일축했고 특조위는 인양 관련 정보 등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해수부가 도대체 우리한테 자기네들이 뭘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를 안 해주니까 거기 현장에는 접근도 못하고 돌아왔다. 일단 이달 초 참사 조사 연구비가 80% 이상 깎이는 등 당초 제출안에서 절반가량 삭감된 예산으로 활동을 시작한 특별조사위원회. 참사의 실질적 증거인 선체 인양 작업에서도 배제되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공갈 발언의 격분에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던 주승용 의원이 오늘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사퇴를 선언한 지 108일 만인데 주류와 비주류의 당 내홍 사태나 신당 창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 사퇴 의사를 번복해 죄송하지만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선당 후사하겠다며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지난 5월 8일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발언의 격분에 사퇴를 선언한 지 108일 만인데 당의 혁신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랑이 등을 타고 달린다는 기호지세의 마음으로 국민과 당원이 부여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주 최고위원의 당무 복귀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환영했고 당내 계파 갈등이 일정 정도 해소되는 정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달 확정을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혁신위원회의 공천혁신안이 계파 갈등을 재점화할 수 있는 뇌관이라서 아직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정상으로 박준영 전 전남지사를 비롯한 일부 세력이 추진하는 신당 창당은 어떤 식으로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부로 본인이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언행들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 당내 주류 비주류 간의 갈등들이 좀 잠복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갈등의 핵심인 문재인 대표의 9월 말 사퇴설도 흘러나오고 있어서 이번 추석 전후가 신당 창당이나 당 내용 사태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한 여수와 순천, 광양의 광역교통망 구축 논의가 제자리 걸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 등 3개 시장들은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 실무 협의를 수차례 갖고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와 3개 도시를 연결하는 순환 시내버스 운행, 이순신대교 개통에 따른 광양과 여수 간 시내버스 노선 신설 등을 협의해왔습니다. 하지만 3개 시에 들어서야 하는 광역 환승센터 설치가 늦어지는 데다 예산 문제로 3개 도시를 연결하는 순환 시내버스 신설도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공동 용역 예산을 확보해 광역교통망 구축 타당성 조사를 거치면 내년에는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야 문화권의 관광자원 확보와 함께 발전 방안을 세우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광양에서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가야 문화권 지역발전협의회 합동 워크숍에는 영호남 15개 시군 공무원과 함께 문화관광 해설사 등 80여 명이 참석해 가야의 역사 문화를 공유하고 관광 마케팅 활성화 방안 등 동반 성장을 모색합니다. 가야 문화권 지역발전협의회는 지난 2005년 전남과 전북, 대구와 경북, 경남 지역 15개 시군 자치단체가 참여해 가야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 공동 발전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